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올 한 해는 정말 의미 깊은 해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정전 70주년인데요. 며칠 안 남았어요. 7월 27일은 6.25 전쟁이 멈춘 날, 바로 6.25 전쟁 정전 기념일입니다. 정정 70주년은 알고 있었는데 정정 기념일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엔군이 6.25 전쟁을 참전한 날도 바로 7월 27일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70주년이면 관련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올해 한미동맹과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참전국 전적지 자전거 동맹 로드 행사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아시죠? 네.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안 지사 유해 봉안과 같은 다양한 기념 사업이 개최됐는데요.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에는 부산에서 22개 유엔 참전국이 동참하는 대규모 국제 기념식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은 세계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인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자, 무려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와, 이거 블랙 이글스 하나로 이미 스케일이 입증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에어쇼뿐만 아니라 불꽃놀이, 음악회까지 말 그대로 세대 통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념 행사를 통해서 유엔 참전국가 참전 용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의 평화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군기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국이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오늘은 엄청난 재미가 쏟아집니다. 전군! 부대자랑!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이렇게 커.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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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기 좀 하시는데요, 각기? 야. 지금은 전군 부대자랑! 자, 오늘 만나볼 부대 힌트 나갑니다. 힌트. 썩소 뭐죠? 힌트. 임플란트 하실 때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알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3.1절, 광복절, 국군의 날 이런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TV로 볼 수 있는 그분들이 나오신다고요? 아, 그 대한민국 그렇죠. 1%라는 그분들. 네. 그렇지요. 왔어. 늦게 왔어. 나오잖아요. 늦게 기대되죠? 왔어요. 저도 너무 기대돼요. 자, 얼른 만나보자고요. 국군의 품격을 드높이는 부대.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군악대대 전우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야. 우와, 안녕하세요. 와, 오. 완벽한 경계 및 경호 작전. 최고 수준의 완벽한 근무 지원.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 우리는 가장 정의로운 국방부 근무지원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팡파르 대장 대위 김경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상병 김성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실망이에요. 왜요? 아니, 이 양반들 알만한 분들이 그 자기소개 여기 끝이에요? 제대로 해주셔야죠. 저는 국방부 군악대대 팡파르 대장으로 국군의 날 같은 각종 행사에서 팡파르대의 지휘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전공은 성악입니다. 그렇지, 성아. 자, 자기소개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자, 뮤직 큐. 진실한 강한 영웅 최후의 승전 나니까 저 하늘이 날 버려도 이 육체가 소멸해도 내 영혼만은 영원히 숨쉬리 바위 같은 걸음으로 빛나는 용기를 품고 혼자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고통이든 파멸이든 무엇이든 다 내려와 세상 모든 거인들과 맞서 와, 진짜 애인꼴을 외쳐주셨네요. 앉으시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떨려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무슨 곡 불러주신 거죠? 이 노래는 팡파르대의 성악병들이 각종 행사에서 종종 불렀던 노래인데요. 뮤지컬 시라노의 거인을 데려와입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가사가 국방부 군악대대의 강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잘 담고 있어서 선곡했습니다. 최고. 와, 와. 오늘 정말 귀가 저희 귀가 상당히 제대로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성일 상병의 자기소개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한 동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눈과 귀가 호강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와. 앞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넷.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충성! 야, 멋있다. 멋있어. 야. 아니, 진짜 두 분 다, 네. 와, 뭐 시작부터 제대로 압도를 하는데요. 정말 행군기라서 누릴 수 있는 호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의장대 군악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유명한 부대이긴 하지만 이런 부대일수록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 그 사세야. 베일에 쌓여있는 그들만의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채원 씨, 부서서 준비됐나요? 당연하죠. 네. 클라시 채원이가 보증하는 클래스가 다른 부대. 국방부 군무지원단 군악대대 의장대대의 부대 소개서. 지금 시작합니다. 국방부 군무지원단 군악대대 그리고 의장대대. 국방부 직할부대로 국방부 군무지원단 예하부대인데요. 창설일은 1989년 7월 1일입니다. 1989년 7월 1일.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 이 두 부대가 동시에 창설이 된 걸까요? 1989년 사실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1989년은 서울에 있던 육군
본부가 충청남도 계룡대로 이전한 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의장대대와 군악대대가 창설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1989년도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할 당시 육군본부 소속이었던 의장대와 군악대도 계룡대로 이전했습니다. 이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롭게 창설된 것이 국방부 근무지원단이고 그 예하에 의장대대와 군악대대도 새로 창설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정말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뭐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를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의장대대와 군악대대 외에도 지원대대, 시설대대, 정비수송대대, 그리고 군사경찰대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대대와 군악대대는 국가나 군의 주요 행사를 지원하는 부대로 보면 되는 건데 정확히 의장대대와 군악대대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군악대대는 군 주요 행사뿐 아니라 외국 국빈 공식 환영식이나 대통령 취임식, 각종 기념식과 같은 정부 주요 행사 때 군악 연주를 통해 국격을 높이는 임무를 합니다. 이 외에도 정기 연주회나 각종 공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네. 그러면 의장대대는? 의장대대는 국가 경축 행사나 국빈 방문 행사에서 기수와 의장, 사열과 같은 의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입니다. 국가나 군의 큰 행사는 물론 현충원에서의 참배 행사, 그리고 안장 행사, 각국 기빈 방한 시 의전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의장대, 군악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각 의장대 그리고 군악대가 있잖아요. 근데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군악대대, 의장대대 뭐가 다른가요? 네, 육해공 정군에 각각 의장대와 군악대가 있고 또 중대 규모의 군악대는 많이 있지만 대대 규모의 군악대와 의장대는 국방부가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대대국 규모로 스케일이 남다른 군무지원단의 군악대대와 의장대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제가 한 번에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군무지원단의 군악대대와 의장대대는 육해공 3군이 모두 소속된 부대라고 합니다. 아, 육해공이 한 번에요. 오, 이거 정말 신기한 구성인데. 그러면 우리 김경철 대위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네, 저는 육군 소속입니다. 아, 육군이세요? 육군. 오, 김성일 상병요? 저는 해병대 소속입니다. 아. 오늘 입고 온 이 의상도 해병대 소속 의장대원만 입을 수 있는 행사복입니다. 오. 해병대 의장대 행사복의 특징은 이 피와 공열을 상징하는 그렇죠. 빨강 명찰과 빨간 명찰.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검정 세무가 특징입니다. 그렇죠. 육, 해, 공 모두 각군의 특성이 담긴 서로 다른 행사복을 착용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의상이 묘하게 좀 다르긴 한데. 그러네, 다르네. 김경철 대위님은 이건 무슨 의상이에요? 네, 이 옷은 육군의 하계 지휘자 예복입니다. 보통은 결혼식장에서나 한번 입을까 말까한 그런 옷이지만 군악대와 의장대는 행사시마다 최상의 마음가짐으로 이런 예복을 입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복을 입고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니까 느낌이 색다릅니다. 저희도 색다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좋은 건 보고 또 보는 거라고. 이분들의 임무는 무엇인지, 어떻게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군의 이미지를 확립하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멋있다. 야. 그러니까 육해공이 다 모였잖아. 소름 돋아. 진짜 소름 돋아요. 오, 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니 지금 영상을 보니까 군악대대도 이게 장르가 좀 이게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관현악도 있고 팡파레도 있고 전통악대까지 이렇게 장르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전군 유일의 대대급 군악대인 만큼 교향악대, 관악대, 전통악대, 팡파르대 4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군악대 하면 딱 떠오르는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마칭 밴드가 그러면 이 관악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악대는 트럼펫, 트럼본, 튜바와 같은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하는 인원들이 주가 되어 각종 의전 행사와 앞서 말씀하신 마칭 연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향악대는 정군에서 유일한 오케스트라인데 클래식을 연주하는 다양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통악대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의상 이렇게 딱 갇혀 있고 국악기 연주하는 거 보면은 약간 옛날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전통악대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부대로 국악기를 연주하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빈 환영 행사를 진행할 때나 국제 군악제 등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교향악대 그리고 관악대, 전통악대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팡파르대는 사실 조금 생소하긴 해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팡파르대 또한 오직 국방부에만 존재하는 부대입니다. 국가 기념 행사에서 처음과 끝을 알리는 팡파르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엄과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팡파르대에는 관악, 타악기뿐 아니라 성악, 가수, 마술, 음향, 작곡, 밴드와 같은 다양한 특기의 용사들이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수 키씨나 이창섭, 육성재, 황강희, 정진훈 예비역 병장과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거쳐간 곳이 바로 팡파르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군악대 뭐 마술병, 비보이병도 있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이런 보직들이 실제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군악대 하면 의식 행사나 클래식한 음악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방부 군악대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다양한 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비보잉은 보컬병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마술병은 아직도 관객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최고의 특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군 의장대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군 의장대가 따로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저도요. 여군 의장대는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 육군 부사관으로 구성돼 있고 세계 최초로 여군 의장대입니다. 상군의 의장대와 더불어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전통 의장대 역시 전통 군복을 입고 전통 검을 이용해서 동작을 선보이는 중대입니다. 그럼 본부 중대는 뭘 하는 건가요? 각 군의 의장대를 통제하는 뭐 본부 역할이나 뭐 이런 건가요? 본부 중대는 제가 속해 있는 부대로서 본부 중대에 기수소대가 있습니다. 기수소대는 태극기, 국방기, 합창기와 육해공 해병대기 그리고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관리하고 기수 행사를 지원하는 소대입니다. 아, 또 있잖아요. 왠지 그 친숙한, 왠지 반가운 그 부대. 우리 그 현충원 의장대도 국방부 네, 소속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충원 의장대도 주로 현충원에서 근무하는 부대입니다. 역시 육해공 해병 의장대원이 구성하고 있고 현충원 참배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군이 속해 있는 군악대대 의장대대의 경례 구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보통 육군은 이제 충성이고 해군, 공군, 해병대는 필승 아닌가요? 군악대대, 의장대대 모두 국방부 직할 부대로서 육군의 대표 구호인 충성을 사용합니다. 서로 소속은 다르지만 부대원들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통일된 경례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경례 구호는 충성으로 같다고 해도 각 부대마다 그 부대 구호는 다르잖아요. 자, 군악대대 부대 구호는 뭔가요? 네, 그럼 제가 군악대대 부대 구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너무 많으니까 행복하네. 네. 군에 신뢰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방부 군악대대 충성! 발성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네. 야, 그럼 우리 의장대대 부대 구호는 뭔가요? 일어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질 수 없지. 우리의 자세와 행동은 대한민국을 위한다. 충성! 멋있다. 아, 멋있다. 김성일. 네. 잘한다. MC로 보여주세요. 네. 그래, 우리도 질 수 보여주세요. 없어. 시승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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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방 사랑받는 행복이 우리의 자세와 행동은 행복이를 대표한다. 행군! 아 이거 뒤꿈치는 좀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자, 부대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네.
국방부 군무지원단 의장대대와 군악대대. 이분들의 활약상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말 대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영실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현장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 한 바퀴를 지금 두 정상이 돌고 사회를 했습니다. 전통 의장대랑 전통 그 군악대를 딱 보면은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이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막 끌어올라. 이런 건 정말 대한민국 국군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국방부 군무지원단 전통의장대는 종군 유일의 전통의장대입니다. 전통과 무예를 보여주는 전통의장대는 국가적인 기념 행사를 할 때마다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통악대 또한 해외에서 국빈이 방한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악대는 여러 국제 군악제에도 초청받아 참가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악기와는 확연히 다른 소리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네, 또 멋있어요. 있나요? 네. 그럼요. 어찌나 활약상이 많은지 편집하는데 피디님들이 3박 4일 밤을 새셨다고 해요. 근데 대충 붙여도 그림이 나오더라. 너무 멋있더라. 라는 감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같이 보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각이 진짜. 생명 같지 않아? 네. 우와. 전통의장대입니다. 아, 전통 의장대. 우와. 진짜 멋있다. 무술을 하시네. 진짜 뭐 돌리는 거는 네. 따라올 수가 없어. 멋있다. 네. 근데 방금 저희가 본 거는 무슨 행사인가요? 의장대랑 군악대랑 같이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네, 방금 보신 행사는 정례 군악 의장 행사입니다. 군악대대와 의장 행사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인데요. 4월부터 6월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전쟁 기념관으로 오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누구든지 무료로요? 오, 이거 완전 나들이 코스로 딱일 것 같아요. 전쟁 기념관도 둘러보고 공연도 보고, 예. 이보다 뭐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행사는 국민과 소통하고 대군 신뢰도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전쟁 기념관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분수광장, 현충원 등에서 실시 중이며 특히 현충원은 특별 정례 행사로 벚꽃 축제 기간이나 단풍 축제 기간에 2, 3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한 사람 같잖아요. 모든 동작이 일치하고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이 많은 임원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지.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먼저 의장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행사 나가려면 보통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나요? 개별적인 편차는 있지만 보통 숙련된 의장대원이 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 김석인 상병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 저는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 보통 6개월부터 시작하는데 5개월이면 오, 야, 빠르네요. 깨알 자랑. 네. 오, 6개월에서 1년이면 엄청난 기간인데 어떤 훈련들을 받는 건가요? 이제 신병이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총기 제식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동작 훈련을 시작합니다. 기본 대형부터 태극기 대형, 한반도 대형, 국방부 대형, 파도치기, 승리의 문 등 여러 가지 대형을 습득하고 나면 빠르면 8주차, 길면 16주차 내에 동작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동작 행사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군악대도 진짜 연습량으로 절대 지지 않거든요. 한 가지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는 것도 힘든데 그 합주를 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닐 거고 그래도 군악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출중한 인원들을 선발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군악대대 간부와 병사는 100% 지원하여 선발된 인원들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 유망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 사이에선 음대 입시보다 치열한 게 군악대라고 할 만큼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그렇구나. 역시 네 대한민국과 국군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얼굴 국방부 군무지원단 군악대대와 의장대대입니다. 자 오늘 전군 부대 자랑은 여기까지. 진짜. 지만 한번 더 합시다. 그렇죠 한 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합시다. 자 다음 주에도 그러면 두 부대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부대의 뮤지컬하고 아티스틱한 모습 아직 절반도 채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에도 TV 앞으로 모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를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대중입니다. 오늘도 범죄자의 심리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본부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똑 누군가 대대장실을 노크를 합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애들만 가는 거잖아. 있는 애들만 가는 거잖아. 야, 이렇게까지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날 아침은 그냥 그런 보통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대 대대장에게는 말이죠. 아침 햇볕이 좋아서 화분을 창문가로 옮겨놨고 물도 듬뿍 줬습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던 그때 똑 누군가 대대장실을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저는 군생활할 때 대대장실을 몇 번 못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네. 중대장실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예. 의외의 인물이라면 뭐 사단장님이 뭐 급작스럽게 방문하신 거 뭐 이런 건가요? 노크를 한 사람은 이 부대의 병사였습니다. 병사가요? 네. 병사가 대대장실에 직접 찾아간 거예요? 홀로. 병사가 대대장실에 직접 찾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보통 병사가 대대장실에 찾아갈 일이 잘 없지 않나요? 좀 없죠. 뭐 그래도 요즘에 트렌드가 소통하는 병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요새 근데 사단장이랑 톡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맞아. 네. 이게 문통이 많이 이렇게 낮아졌구나. 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대대장도 자신을 찾아온 병사가 반가웠다고 합니다. 자신을 A 병사라고 소개한 병사를 자리에 앉혔죠. 뭔가 할 말이 있다는 A 병사.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대대장을 직접 찾은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직접 찾아갔겠죠? 그렇죠. 대대장은 A 병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물었습니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A 병사의 눈이 굉장히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눈이 충혈됐다는 거는 울었나? 아니면 뭐 밤새 고민했나? 이건 확실히 고민 상담인 것 같은데요? 일이 있어. 예. 대대장까지 찾아갈 정도면은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죠. 어렵게 입을 뗀 A 병사.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 전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출? 네. 부대 적응이 힘들었나 보다. 아니면은 괴롭힘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왜 전출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냐는 대대장의 질문에
A 병사는 한참 쭈삣쭈삣 머뭇거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거기에 다녀온 이후 전우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묘한 시선 그리고 뒤에서 수근덕거리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생활관에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거기가 어디길래 병사들의 태도가 달라진 건지 궁금해요. 여러분 그린 캠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부대에 적응에 필요한 병사들이 가는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네, 육군에서는 그린 캠프, 해군은 블루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움이나 배려가 필요한 병사들이 군 생활을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2주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 내에는 뭐 1대1 상담, 미술 치료, 그리고 뭐 심리 치료 이런 것도 해주고 문화생활이나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A 병사가 이 그린 캠프를 다녀왔던 겁니다. 네. 그게 왜요? 그렇죠. 병사들이 군에 잘 적응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그렇죠. 거기 다녀온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A 병사가 부대로 복귀한 그날 생활관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생활관의 동료들의 눈빛 자체가 확 달라진 그런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뭐 예민하게 좀 이렇게 예민한가 하고 오해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2주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네. 네네. 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상해요. A 병사가 먼저 주변 동료들에게 말이라도 조금 걸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고 주변 동료들이 자리를 그냥 피하기도 하고요. A 병사가 하는 질문에 글쎄 그런가 이렇게 단답으로만 대답하는 성향이 점점 좀 많아지기도 했대요. 이런 건 좀 이상한 거 많네요. 뭔가 대화하기 싫은데 답은 해야 되고 좀 더 이상 나한테 그래도 말 걸지 말아달라는 느낌으로 하는 답들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A 병사는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병사들에게 다가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쏠게. 나랑 충성마트 가자. 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면은 대화로 풀면 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풀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병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충성 같은데. 맞아. 아유, 가자.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아야 나 조금 전에 먹었어. 괜찮아 나 밥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너 혼자 먹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무한했겠다. 아니 충성마트는 사실 뭐 배고플 때도 가지만 그렇죠. 뭐 꼭 그런 용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은 이거였어요. 일과가 끝나고 병사들이 생활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동기인 B병사가 저 끝에서 막 뛰어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지 마. 뭐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이거는 청소 안 시켜서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신병이 전입 왔을 때 적응 기간 그렇죠. 동안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나를 배제시키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대놓고 A 병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병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주 전, 그러니까 그린 캠프에 다녀오기 전에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A 병사가 충성마트를 가자고 하면은 신나서 따라오던 동기들이 없고 또 뭐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뭐 그린 캠프를 갔다 왔다고 태도가 이렇게 180도 변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린 캠프에 부대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병사가 그린 캠프에 갈 만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유는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A 병사가 그린 캠프에 가게 된 건 정말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이제 이별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하고 연락이 이제 안 됐고, 게다가 주변 동기들에게 틈만 나면 당장 부대 밖으로 탈출하고 싶다. 오늘 밤이 안 되면 내일 밤이라도 군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이 사실을 간부들에게 보고를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A 병사에게 부대 내에서 그린 캠프를 다녀올 수 있도록 권했던 거죠. 그래도 그린 캠프를 다녀와서 잘 극복하고 이겨낸 것 같은데 지금 이 병사는. 그러니까요. 근데 생활과는 다른 병사들이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 뭔가 애매하게 따돌리고 무시하는 분위기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린 캠프에 있으면 A 병사는 상담도 받고 또 교육도 받으면서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다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막 부풀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랑 상황이 너무 좀 달라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A병사 동기들이 너무하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고 잘 극복해서 돌아왔으면 더 감싸주고 더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관 동기들이 자신을 배제한다는 생각이 든 A 병사는 일과가 끝나면 거의 매일같이 체단실로 향합니다. 혼자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거죠. 잘했네. 그런데 어느 날 체단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야, 너 그 역중대 A 병사 얘기 들었냐? 걔 원래 문제 있던 애라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이 말하는 A 병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줄도 모르고 몇몇 병사들이 모여서 A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생활관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학교 다닐 때 왕따였다던데? 그리고는 또 다른 이가 입을 엽니다. 그 우울증약 먹고 있다는 거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 근데 이게 설마 사실인가요? 아니 근데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을 속닥거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만들어요. 없던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궁금하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일 아니면서 막 함부로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피해야 하는 사람 1순위.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뭐 사실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걔 이번에 그린 캠프 갔다 온 거 알지? 거기 정신병 있는 애들만 가는 거잖아. A 병사 걔도 그 정신병 있어서 갔다 온 거라던데? 야, 참. 야, 이렇게까지 이거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이런 얘기해서 남는 게 뭐라고 그러는지. 근데 그거 하필 A 병사가 직접 들어서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을지, 상처를 받았을지 진짜 안타깝다. 안타깝네요. A 병사가 그린 캠프에 다녀왔다는 사실, 이 사실은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병사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커지고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믿는 병사도 많았습니다. 아니, 군생활 한번 제대로 잘해보겠다고, 부대 적응 잘해보겠다고 그린 캠프를 갔다 온 병사인데 이게 무슨 가혹한 일이에요.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병사들도 문제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사들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서야 A 병사는 왜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그렇게 피했는지, 왜 묘한 시선을 받아야만 했는지
이해가 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을 의지가 A병사는 이미 사라져 버렸던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게 다른 소대 사람들까지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알면은 충격을 심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사건 이후 A병사는 뜬 눈으로 계속 며칠 밤을 지새웠다고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를 벗어나자.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대대장실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면담하는 과정에 전출을 보내달라고 의견을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그린 캠프에 다녀온 게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속닥거리면서 사람을 피하는 게 A병사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고 그걸로 인해 부대 적응이 어렵고 해서 갔다 온 그린 캠프인데 오히려 그러면은 좀 괜찮냐, 오히려 좀 더 잘 보듬어 주고 잘 좀 참여시켜주고 그러는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비단 뭐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고 이 연예계에서도 지금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은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퍼뜨렸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일이 커져서 제 후배는 이미 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지금 일이 커졌는데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건 정말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린 캠프라는 게 병사들의 군 적응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를 다녀왔다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너무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린 캠프가 어떤 건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게 좀 힘들어하는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그린 캠프는 군 복무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배려가 필요한 병사, 이러한 병사들이 원활하게 부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고 제도예요. 그러니까 육군의 경우에는 4단급 이하 부대에서 식별한 군 복무 부적응자 중에 심리 치료 후 자대 원복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그린 캠프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캠프 갔다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자대로 돌아오는 거죠? 네. 여기서 호전이 되면 자대로 돌아와서 그냥 똑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혹시나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현역복무 부적격 대상자로 보고 병역관리심사대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 캠프에 다녀온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2주간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 군 복무에 적응을 잘하는 병사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러니까 그린 캠프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차례 여러 부대를 통해서 입증되었는데 오늘 같은 이 사건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린 캠프라고 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닌 게 뭐 문제가 꼭 문제가 있는 병사들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의 그 A 병사처럼 개인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여자친구나 가족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부대 내에 뭐 괴롭힘 같은 걸로 뭐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혹은 도박과 같은 심한 중독에 시달릴 때도 그린 캠프에 입소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씁쓸하네요. 그린 캠프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있으면 거기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A 병사를 괴롭히고 청소마트 쏜다고 해도 뭐 혼자 갔다 오라 그러고 청소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건 뭐 사람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죠. 네. 이걸 범죄학 이론에 적용을 시키면 낙인 이론, 뭐 낙인 효과, 낙인 이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낙인을 찍어서 평가하기 시작하면 평가 대상이 된 그 사람은 점점 더 이제 행동이 위축이 되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걸 말하죠.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나도 잘하고 싶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쟤는 못하는 애야. 쟤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면은 의욕 확 떨어지고 위축되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A 병사가 그린 캠프에 다녀온 이후에 같이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낙인을 찍혔죠. 그래서 열심히 복무하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오히려 사고 유발자다, 사고 우려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경우인 거죠. 이번 사건에서는 동료들이 색안경을 끼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잖아요.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작업 분배 같은 경우는 그 간부가 모든 작업을 다 분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임이나 분대장에게 그 업무를 배분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에 선임이 정말 A 병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업무에서 좀 편의를 봐준 거죠. 이제 배제를 시킨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따돌림 같은 사적 제재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 캠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 것이라면 선임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누군가 A 병사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드는 걸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 중에 관심종자, 뭐 관종이라는 말 있죠.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좀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을 좀 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소문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누가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이러면 뭔데? 하고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남의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좀 과거에 라떼는 그 시절에는 정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입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는 소문이 돌면 막 피난을 가고 어디가 좋은 게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면 뭐 찾아가서 확인도 해보고 맛도 보고 또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입소문을 통해서 솔깃하게 다 들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타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우리 장병들은 절대 떠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이 발이 달려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간다니까요. 이게 사람에 관련된 거면 진짜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잡히면 처벌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오. 그러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및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뭐 비방성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문이나 풍문은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근데 물론 조사를 하려면 허위의 소문을 유포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야겠죠. 네, 그리고 A 병사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런 소문을 유포한 사람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이 소문을 전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래도 그 이번 사건에서 A 병사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대대장을 직접 찾아갔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고
잘한 것 같아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병사가 대대장을 직접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그린 캠프 가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A 병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A 병사가 직접 대대장을 찾아간 건 적절한 어떤 처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대의 부대장도 면담 이후에 아마 충분한 조치를 해 주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병사가 그린 캠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은 A 병사를 따돌리고 무시했습니다. 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 따돌림이나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병사를 따돌리고 무시한 행동은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의 징계 벌목에 해당해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강등에서 최소 견책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고 만약 그 과정에서 A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나 언어폭력 같은 행동이 수반되었다면 폭행 또는 가혹행위 벌목으로 또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에서 당사자가 있는데도 이상한 소문을 떠벌리고 다녔던 병사들은요? 소문의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한 사람을 군대 내에서 특정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사안처럼 폭력 행위는 없었던 경우라면 징계 처분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언어 폭력이 수반되었을 경우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협박을 통해서 하기 싫은 행위를 억지로 시키거나 얼차려를 주는 방식, 또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력이 수반된 경우라면 형법상 강요, 협박, 폭행, 상해 또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의 경우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의율될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무척 심각한 범죄입니다. 진짜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우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병사들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병사들을 위해서 지휘관 정신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효의 교육,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도 모르게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색안경점 벗자. 명품 아니에요? 네. 자,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훈련 전날 부대 안을 돌아다니면서 툭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버린 거죠. 야, 너 내가 구해준 거야. 고마워해. 나 때문에 떴잖아. 뭘 고마워해. 비상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장애물 훈련을 할 때 일부러 밧줄을 놔버린 거예요. 수를 쓴 병사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그게? 자, 오늘 전군 부대전은 뮤직 스타트 편입니다. 행사는 곧 전투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행사를 지원하는 부대, 국군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얼굴,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군악대대와 함께합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국방부 의장대대와 군악대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OX 게임을 준비했습니다.